영희 엄마는 올해로 52살이다. 요즘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기가 괴로워졌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땀이 줄줄 흘렀다. 한밤중에는 식은땀에 잠에서 깨고 또다시 잠들지 못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푸석해졌고 표정은 자꾸만 굳어갔다. 이게 대체 왜 이러지?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건물 관리하랴, 세입자 문제 신경 쓰랴, 나름 바쁜 일상이 이어졌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다. 영희야, 엄마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딸의 한마디에도 이유 없이 화가 치밀었다. 엄마, 왜 그렇게 신경질 내? 그 말을 듣고는 더 울컥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건지.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어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아픈 걸까? 아니면 그냥 늙어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엄마는 친구 철수 엄마를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소연하듯 말했다. 요즘 너무 힘들어.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밤마다 잠도 안 와. 철수 엄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혹시 갱년기 증상 아니야? 나도 그랬어. 병원 가봤어? 병원? 그냥 참으면 나아지겠지 싶었지. 아니야, 요즘은 치료도 잘 돼. 그냥 혼자 버티면 더 심해져.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집에 돌아온 영희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에 예약을 했다. 다음 날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에 앉은 여성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피곤함, 불안함, 그리고 약간의 체념. 영희 엄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제 이런 나이가 된 거구나.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다. 요즘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자꾸 얼굴이 달아올라요. 가슴도 뛰고 잠도 잘 못 자고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요. 그렇군요.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이에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다. 50대 전후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게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면이나 우울감이 생기는 거죠. 영희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일단 피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볼게요. 그 결과에 따라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작할 수도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회복을 돕는 약이나 건강관리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말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꽤 낮아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저용량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보죠. 부작용은 없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영희 엄마는 처방전을 꼭 쥐었다. 그 약이 단순한 알약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열쇠처럼 느껴졌다. 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어젯밤에는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느낌이었다. 그 후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횟수도 줄었고 감정의 파도도 조금씩 잔잔해졌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나아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영희 엄마는 의사의 조언대로 생활 습관도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엔 30분씩 산책을 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을 때면 몸 안 어딘가에서 막힌 통로가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식습관도 바꿨다.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채소를 먹었다. 특히 의사가 추천한 대로 콩, 두부, 아마씨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탁에 콩나물 무침을 올리며 웃었다. 다시 콩나물이 나를 살리네.
예전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처럼 지금도 그녀는 콩나물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몸이 좋아지니 이번엔 마음이 문제였다. 문득 이제 나는 젊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슬펐다. 한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엄마는 의사의 한마디를 떠올렸다. 갱년기는 병이 아닙니다.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에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훨씬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지금 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 이렇게 영희 엄마의 갱년기 극복 여정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예전에 활기찬 영희 엄마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영희 엄마의 하루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막막하거나 답답하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오늘은 괜찮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횟수는 거의 사라졌다. 밤마다 식은땀에 깨던 일도 줄었고 새벽에 깨어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나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영희 엄마는 알고 있었다. 약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의사는 늘 말했다. 약은 몸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마음의 균형은 본인이 찾아야 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그래서 그녀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기로 결심했다. 매일 저녁 작은 노트를 펴놓고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좋았을까? 처음엔 몇 줄밖에 쓰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은 길어지고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었다. 글로 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몸을 움직이기로도 했다. 의사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몸이 너무 굳어있어 자세 하나도 제대로 따라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어깨가 가벼워지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따라와요. 요가 선생님의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됐다. 그녀는 요가 수업을 빼먹지 않고 나갔다. 매트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동안 몸 안의 무게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 시간이 자신을 되찾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식습관도 바꿨다.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늦은 밤에 간식 대신 과일을 먹었다. 의사가 말했던 대로 콩, 두부, 아마씨, 석류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다. 이런 식단은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안정시켜주는 듯했다. 저녁마다 직접 만든 콩나물국을 먹으며 그녀는 문득 미소 지었다. 결국 또 콩나물이 날 살리네. 예전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콩나물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작은 힘이었다. 이제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면 몸이 자연스레 이완된다. 예전처럼 새벽까지 뒤척이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자리를 잡으니 하루가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 엄마, 주말에 점심이나 먹자.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나가보기로 했다. 식당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들 얼굴이 반쪽이네. 우리 다들 갱년기라 그런가 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영희 엄마는 마음이 편해졌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날의 웃음은 약보다 더 큰 약이 되었다. 그 뒤로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점심을 먹고 공원을 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시간으로 변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을 건네는 일,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러던 중 건물의 세입자 한 명이 제안을 했다. 사모님, 2층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카페로 바꾸면 어떨까요?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 엄마의 마음이 움직였다. 예전 같으면 귀찮다며 넘겼을 제안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설렜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메뉴 구성을 검토했다. 이 일을 하면서 오랜만에 머리가 바쁘게 돌아갔다. 이게 바로 나였지. 그녀는 다시 일에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이 움직이니 삶이 다시 돌아왔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 딸 영희가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진짜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딸에게 괜히 화를 내고 예민하게 굴었던 게 떠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딸의 방 문을 두드렸다. 영희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그동안 미안했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도 알아.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대. 나중에 내 차례가 오면 그때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해받는다는 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엄마는 갱년기를 병이 아니라 변화의 시기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젊음을 잃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몸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대신 하루하루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요가 수업이 끝난 후 거울을 보면 피곤에 찌든 중년의 얼굴이 아니라 다시 삶을 배우는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이제 괜찮아.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어.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좋아 보이세요. 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 말에 영희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천천히 나답게. 갱년기는 그녀를 흔들었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진 못했다. 그 시간은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했다. 이제 영희 엄마는 안다. 갱년기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